10분 잘 쉬었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필기를 하자. 근데 지금 목은 상당히 머리가 너무 띵해, 아까부터. 저번 시간부터 너무 띵해가지고. 22, 가마코라 맞고. 쌤이 이렇게 막고를 왜 다 쪼개놨을까? 이렇게 쌤이 쓸데없는 이 손가락까지 써가면서. 중요하니까 그래. 자, 우선 가마코라 막고 5개 손가락이죠. 손가락 다 그리기 힘드니까 쌤 화살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대체를 할게. 자, 가마쿠라 막보는 누가 세웠니라는 것부터 너네 출발해야 될 거야, 맞지? 자, 가마쿠라 막보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라는 사람이 춘왕으로부터 정의대장군이라는 직함을 받아서 출발한다. 쇼군. 사실 막보에서 중요한 거는 쇼군과 다이묘 사이의 관계야. 쇼군과 다이묘 사이. 이게 몇 년이라고? 1185년이라고. 잠깐만. 너무 간질간질거리네. 코로나? 라고 하게 했으면 한 번도 집에 나간 적이 없어. 지난주에 한 번 나가고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나갔죠. 막부에서 봉건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막부에서 봉건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걸 봐봐. 쇼군은 실권자야.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손이 만들어 써지니? 내 손이 만들어 써지는데 다 속고 설명하죠 뭐. 우리 중국사 배웠을 때 기억나니? 중국사 배울 때 잘 떠올려봐. 중국사 배울 봉건지 배웠어. 주나라 봉건지 맞지? 주나라 봉건지 배울 때 천자랑 제후라는 표현 기억나니? 그들 사이의 관계. 봉건제가 딱 지금 그 느낌인 거야. 중국 봉건제처럼. 자, 쇼군이라는 실권자, 천자 느낌, 천자라고 생각해주면 또 쉬워. 쇼군이라는 실권자가 있고, 그 하에 다이묘라는 영주가 있어. 그 하에 다이묘라는 영주가 있어. 그래서 당연히 이 둘은 어떤 관계겠어? 주종 관계는 서양에서 쓰는 표현이고, 얘가 갑이면 얘가 을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때는 경작지가 많아져. 경작지가 많아지고, 왜냐면 땅을 양분이 있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시비법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잖아. 거름. 그리고 두 가지의 작물을 한꺼번에 재배할 수 있는 이모작이 이때 보급되게 돼. 이모작. 이모작. 미안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쓰면 이제 생년 가르칠 때 그 비인지주의라는 게 있어. 잠깐 얘기해줄게. 생년 보면은 생년에 그 윤리학의 분류라고 해서 맨 첫 주제거든. 여기 그래서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이 있어. 규범윤리학 때려치고 메타윤리학 가르칠 때 논리적 접근, 언어적 접근, 그래서 인식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거든. 인식론적 접근에 다시 두 개 나뉘어. 인지주의랑 비인지주의로 나뉘거든. 이 비인지주의의 이모티비즘 이라고 하시는 거를 본 적도 있고 내가 그걸 써먹기도 했었고 써먹기도 했었고 이거 하고 나서 요거 되게 많이 먹었대. 이모작. 미안해요. 그리고 아랫줄에 이렇게 적어봐. 송해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했다.
그럼 송나라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뭐 하게? 상품화폐 경제를 좀 발달시키려고. 왜냐면은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려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동전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동전을 갖다 송나라의 동전. 자, 잠깐만. 송나라의 동전 말인지 기억나? 교자라고 했니? 회자라고 했니? 교추라고 했니? 보추라고 했니? 교자다. 맞지? 그래서 송나라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다가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선종과 얘는 선종을 가마코라 막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에서는 정토종이 유행을 하잖아. 정토종. 정토종과 관해서는 항사시간에 너네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효의 정토 사상. 쟤 왜 저러니? 하고 화면이 막 완전 왔다 갔다 하고 불빛 날잖아. 우리 Let's party 클럽이야? 자, 선종과 성리학 수용하는데, 자, 일본 성리학의 특징은 이거야. 일본 성리학은 누가 수용한다? 승려들이 수용한다. 미리 얘기할게. 일본의 불교는, 자, 이것도 동아시아에서 나오는데 잘 들어봐. 일본의 불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본이 불교를 수용할 때 일본에는 고유의 신토 사상이라는 게 있어. 신토 사상. 일본에는 이런 신토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자신들이 지켜주는 신이 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얘네가 막 망했을 때 신국 의식이다, 가미카제 막 그런 얘기 하지. 쉣. 빨리 분필 다 쓰고 바꿀래요. 이게 신토 사상. 그래서 이 신토 사상에다가 불교가 결합된 거야. 일본의 불교는. 그래서 그 일본의 불교를 우리가 신불 습합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갑자기 또 신토 사상이 생각나는데 이게 맞나? 잠깐만. 내 기억을 떠올려보자. 일본어로 시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는 사람? 한글로 쓸게. 시치, 보, 상이라는 게 있어. 아닌데. 맞나? 모르겠다. 시가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고가 이거. 모르겠어요. 쓴 다 까먹었어. 시치고상이 뭐냐면은, 시치가 7, 이게 5, 이게 3이거든. 그래서 애가 7살이나 5살, 3살 됐을 때 신사에 데리고 가서 내 아이 이만큼 컸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7살 때까지는 이 자신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거야. 신의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7살이 지날 때까지, 왜냐면 7살 때까지 그 건강함이 유지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읽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이게 언제냐면, 이걸 언제 하냐면은 11월 18일인가 17일인가 그때쯤에 수능철이죠. 수능철. 우리나라는 수능철에는 이런 걸 한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일본의 문화죠. 일본 문화라는 과목도 있죠. 고등학교 편제된 과목 중에 그럴걸요? 그래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그래서 성리학의 수용. 그래서 불교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성리학과 수녀들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성리학이 불교적으로 나름 해석되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교하면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일본에 우리나라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쌤 얘기해 줄게. 지금 한 번에 썰을 다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썰할 게 없어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영웅연합군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침입한다. 두 차례 침입하죠.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침입해 옵니다. 하지만 이 침입을 갖다 우리는 이 가마쿠라에서는 방어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발전한 게 신곡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신곡의식 발달. 신곡의식이 발달하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카미카제. 그렇게 이해해서 보면 되겠고.
신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마코라 막부는 이 영목연합군의 침입을 두 차례 막아내면서 힘이 굉장히 떨어져. 그런 가운데 원래 막부라고 하는 이게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힘센 귀족들이 서로 간에 막 다툼을 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 얘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야. 가마쿠라 막부 알겠지? 자, 그 다음 지우고 무로마치로 가보자. 23번, 23. 엄마, 사람들 조율 보내버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마코라 막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누가 이 무로마치 막부가 힘을 쓰게 된다. 역시 여기도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맞지? 옆에 연도 적혀 있어요. 연도 같이 적어볼까요? 1573년에서 끊는 이유는 사실상 저 때부터는 거의 권력, 그러니까 이 무로마치 막부를 장악하고 있던 아시카가 가문의 힘이 확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때 나가시노,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력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자체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자, 그럼 무로마치 막부 누가 세웠니? 라는 것도 출발해보자. 자, 무로마치 막부는 누가 세웠냐면 저거 봐. 아시카가 다카오지. 아시카가 가문에 다카오지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 어디에? 교토에. 그러나 이렇게 세웠는데 북쪽의 천황이냐 남쪽의 천황이냐, 천황이 2명이 발생했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 가문이 황제는 세워야 돼. 그러니까 천황을 되게 자신들의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의 막부를 새로 개창을 하려면은 뭔가 세력을 잡을 게 필요했거든. 근데 그때 이제 기적적으로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새로 세워버리자. 그 일본 왕족 계통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잡아서 새로 세워버리면 그만 아니겠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북쪽에 천황을 세워버려. 그러니까 얘네가 점점 무서운 게 막 달려오는 거야, 교토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있던 천황이 더 남쪽에는 요시노라는 곳으로 피신해 가버려. 그러면서 천황이 2명이 돼버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얘네도 이때쯤 성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명분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거든. 저기요. 너무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티가 납니다. 맞지? 그러면 충청도로 좀 해볼까요? 저기요. 그것이 말이요. 합당하다 생각해요? 봐요. 이것이 무엇이요? 원래 천황을 갖다가 왜 남쪽을 보내고 있단 말이요?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을 피하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천황과 남쪽에 있는 천황 간의 대립이 심해져요. 천황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천황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밑에서 천황이라는 명분으로 놔도 천황이라는 호수합을 두고 그 밑에서 자신의 간의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돼. 남쪽의 천황이 먼저다. 북쪽의 천황이 당연히 먼저다. 하면서 요 시기가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전개되게 돼. 전개되게 돼. 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누가 통을 하냐면은 아시카 가문의 3대 수장이었던 약간 좀 교육상 좋지 않네. 3대 수장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이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조를 통일해버려. 이게 조선 건국연도랑 같아요. 1392년. 요 정도까지 인물만 알아놓으면 되고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좀 설명 좀 해줄게. 첫 번째 슈고. 쌤이 그랬죠. 슈고, 지토, 다이묘의 관계 정도만 알면 된다. 슈고는 지방관이야.
중앙에서 가거나 그러니까 즉 쇼군이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방간이야. 그리고 얘는 누구를 당연히 감찰을 할까? 그렇지. 다이묘를 당연히 감찰하겠지. 다이묘. 이 다이묘는 지방의 영주니까. 왜? 혹시나 또 영주들이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맞지? 그리고 지토는 치안과 행정 조직이다. 치안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야. 치안, 행정, 조직. 이거 지토예요. 그리고 이때쯤은 막부랑 다이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그런 시대야. 막부랑 다이묘가 연합을 할 정도로. 왜냐면은 나 원래 남쪽 시대를 거치고 얘가 그거를 통일하는 과정을 여러 다이묘들 영주들이 보면서 쟤한테 함부로 깝죽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깝죽대지 않았던 거야. 와, 쟤 깝죽댔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깝죽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자. 깝죽대지 않고 있어. 그 다음 얘기 요 5번째 할 건데 4번째 요거만 적고 갈게. 요거 적고 다시 스토리 이어진다. 그리고 명나라랑 무슨 무역을 하냐. 이때 등장하는 게 감합무역. 즉 감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역 허가증이에요. 감합무역. 무역 허가증. 감합이. 그리고 이때 아까 그 이모작 가마쿠라 마포 때 이모작 진짜 발음 이모작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모작이 확산. 이제 마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막부랑 다이묘 연합을 해서 막부한테 다이묘들이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중 한 명이 이 쇼군의 자리를 계승하는 걸 두고 싸우기 시작해. 뭐 스포트라이트 이게 갑자기 팡팡 날 향해 비추는 거야? 생각도 잘해주시죠? 그래서 일어난 난이 온인의 난이다. 1467년부터 77년까지 온인의 난이 일어나게 돼. 이 난을 계기로 이거는 뭐야? 쇼군의 그 다음 지를 누가 계승할 거냐 그래가지고 싸운 거잖아. 맞지? 이 온인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가 열리게 되냐면은 온인의 난 이후 아래줄에다 좀 적어볼게요. 전국시대 전개. 우리가 아는 전국시대 일본어로 하면은 센고쿠 시대 전국시대가 전개됩니다. 빨간색으로.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전국시대를 전개됐지. 지금 전국시대는 열린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가기 전에 포르투갈이 중국에서 이제 무역을 하다가 좀 더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가는 길에 일본을 만나게 돼. 그 일본을 만나가지고 일본에 이제 무역을 좀 하면서 포르투갈이 일본에 무역을 하면서 1543년에 조총을 전래해 주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는 그 조총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도 막 진상을 한단 말이라 일본이. 근데 어쨌든 조선이 좀 배제할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조총을 가지고 맨 처음 입수한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조총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조총을 가지고 내가 이 정오시대 다른 다이묘들을 좀 싹 제압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무슨 전투에서 나가시노 전투에서 1575년에 싹 다이묘들을 제압을 해버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오다 노부나가 계열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에도 막부의 성립에 나와요. 맞지? 에도 막부의 성립했으면 그걸 써줄 거야. 알겠지? 우선 무로마치 막부까지. 왜냐면 여기까지 한턴 끊고 에도 막부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 교재 잠깐 보고 그리고 다시 에도 막부 돌아가 보도록 하자. 42페이지. 잠시만요. 이게 이러니까 약간 내가 그 옛날에 그거 보내드린 적 모르겠는데 조의 영역인가? 그거 쌤 아는 지인이 추천해서 봤었거든. 웹툰 시즌2까지 나왔었어. 인간이 물고기처럼 되는 뭐 그런 거였는데 방금 딱 내가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
손자국이 그대로 날 정도면은 심한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과 잠시 이제 여러분들 교재 펴는 사이에 실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설마 벌써 다 폈니? 가루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더러워요. 자, 보자. 42페이지. 한반도 발전 넘어갈게. 바로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봐봐. 일본 고대 국가. 자, 헤이안 시대 도읍지부터 볼까? 헤이안 교대 있죠? 헤이조교. 여기 나라라고 돼 있어. 현재 지금 나라현이 있습니다. 나라 시대 도읍지. 자, 야마토 정거의 중심지가 바로 헤이안교랑 헤이조교 그 근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일본 고대 국가. 자, 야마토 정권부터 가보자. 자, 아스카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 형성되었다라는 거. 견당사를 통해 중국 물성에다 다이카게 신이지. 그래서 7세기 말에 일본 국고라 천황이라는 칭호 사용되었다. 그게 나라 시대죠. 헤이조교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 건설된 도시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동아시아 문화권에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문화 발전. 역시나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지 봐야 되고, 헤이안 시대 봐봐. 그 정도만 참고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 가봐. 43페이지. 일본의 국풍문화. 일본에서는 9세기 말부터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면서 당의 문화를 일본 고유의 풍토와 관습을 조화시키는 국풍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한자를 변형한 일본의 고유자 가나 동그라미, 그리고 일본 고유의 시 와카 동그라미, 그리고 그래서 이 가나로 쓴 장표소 겐지 이야기, 이거 유명해요. 겐지 이야기는 동그라미. 그리고 건물을 디귿자로 배치하는 일본 고유의 주택 건축 양식인 침전 양식, 거기 신덴즈쿠리라고 돼 있죠. 신덴즈쿠리. 그거 동그라미, 침전 양식 동그라미 하면 되죠. 발달하였으며 관복 등에서 일본 고유의 색채가 나타났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은 보면서 보시면 될 거고, 거기 공자 사당 돼 있죠. 거기에 문묘라고 합니다. 문묘. 그래서 왕실영학 중에 우리 문묘제리학도 있고 종묘제리학도 있잖아. 음악사에서 배우죠. 그 다음에 가나 문자. 거기 지금 한자는 여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이게 매인가 그래. 매라 읽어요. 그 매니에 이게 털모자거든요. 털모자 이렇게 쓰는. 너네 반대로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긴 털모자거든. 요게 가나 문자를 요게 모로 바뀌고, 세 번째 한자가 2차자입니다. 2차자. 요게 밑에 가면 토로 바뀌어. 토. 그 다음에 어지림자는 어지림자 맞지? 요게 니로 바뀌고, 써이자가 마찬가지로 밑에 이로 바뀌어요. 이런 가나 문자. 그리고 도다이사 대불. 도다이사 무슨 천왕? 시오무 천왕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그 47페이지 3번 봐봐. 요런 그림 나오면 너네 뭐라고? 그렇지. 나라시대. 야, 맞아? 아니죠. 나라시대 아니죠. 헤이안시대죠. 왜? 일본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거니까. 그리고 봐봐. 여러 겹의 속옷을 겹쳐 있도록 한 거. 그리고 몸에 크게 만들어. 굉장히 크죠. 진짜 완전 엄청 크고. 걔네 보면은 좀 약간 이거 노란 딱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 속옷을 보면 굉장히 말할 수가 없죠. 내 입을 표현하기 좀 그래요 나는. 어쨌든 15번 문제 겐지 이야기 딱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헤이안 시대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자 뒤에 49페이지 4번 문제 있지. 49페이지 4번. 그거 1분 주택 한번 풀어볼래요? 49페이지 4번 문제 1번 주제가. 자 1분 시작.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쌤 요거 하나 보내고. 사후 문제부터 보자. 사후 문제 보자. 자, 여기 딱 보면 도다이사 대불이고 도다이사래. 요것만 파악, 너네가 도다이사라는 것만 파악을 해도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도다이사 나오면 무슨 시대야? 8세기 나라 시대죠. 가봐.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되겠지. 이제 국풍문화, 해야 시대. 다이카기신 645년이었죠. 자, 가나 문자는 국풍문화의 일환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 문자는 해야 시대가 될 거죠. 쇼토쿠테자가 불교를 권하다. 아스카 시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너네가 파악을 해주면은 쉽게 아무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뒤로 가서 52페이지네. 52페이지. 쌤이 잠깐 뭘 확인할 게 있어서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자, 미안합니다. 자, 고려의 발전 봐봐. 고려의 발전 뭐 볼 거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사 다 배웠잖아. 내려가. 일본 무사 정권. 자, 무사가 성장했습니다. 귀족 고족의 재산을 보호를 위해서 무사를 고용했죠, 맞지? 근데 그 무사들이 어떻게 보면 난을 일으킨 거죠. 자, 보자. 가마쿠라 마부야 12세기 후반에 누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자,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 형성했다라는 거 나오고 봉건제 시행했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점차, 이때 아니죠. 가마쿠라 마부 때부터는 점차 누가 그렇지. 천황이 약간 상hin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경제학 때 이모. 자, 미안해. 자, 그 다음 정토종. 이건 약간 원유의 사상과 비슷하다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신국사상이 이때부터 형성되더라 라는 거다. 그래서 일본의 약간 신토 사상 요거까지 더 크게 작용된 거죠. 자, 일본의 본건지 오른쪽에 봐봐. 53페이지. 자, 토지 지급, 군사적 충성. 약간 요것도 같습니다. 무사 가신돼 있지. 가신이라는 표현 잘 봐나. 무사를 닮아서 가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자, 오른쪽에 볼게요. 자, 일본의 막부에서는 쇼군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천황은 형식적인 지위만 유지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시행되었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없는데 앞에 봉건제 했을 때 떠올려봐. 왕이 있었니? 쇼군이 있었잖아. 그거 생각해주면 되고. 자,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과 가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개로 주종관계를 맺었다. 주종관계 맞죠? 쇼군은, 근데 사실 주종관계라는 표현은 서양의 봉건제를 쓸 때 더 많이 표현인데, 쇼군은 가신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군사적 충성을 약속받았다. 가신인 무사들은 지급받은 토지 중 직영지를 예속 농민에게 농사짓게 했다. 자, 그 무사가 받은 그 토지를 갖다가 무사들은 자신들에게 더 농민들이 이제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성에 사는 그런 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농사짓게 시킨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의 경자치는 일반 농민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쌤이 옛날에 한때 짱구 덕후였거든요. 짱구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맨날 짱구 극장판 새로 나면 극장판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짱구 극장판 시리즈 중에 10기에 그 전투하는 씬이 나와요. 짱구가 원래 짱구가 살던 그 동네가 원래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뭐, 떡잎성인지 뭔지, 뭐, 카스카베, 이제 일본 하면 카스카베 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성이 진짜 의리의리해, 카스카베 성이. 근데 안에 보면은, 농민들도 있고, 장수도 있고, 영주가 있고, 그 영주의 딸의 다른 영주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맞지? 미안해요.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일본은 그 당시 그랬구나. 일본이 그런 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 밑에 많은 농민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자세한 거는 영화를 보세요. 극장판을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거기 57페이지 3번 문제 그림 보자. 몽고 습내 회사라고 돼 있죠. 역시 여몽연합군이 일본 쳐들어오려고 할 때 내용입니다. 자, 여기나 하실게도 일본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와서 우리는 64페이지 펴놓고 무로마치 막부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도 자, 무로마치 막부 누가 아시카가 다카오시가 어디에? 교토에 개창했다. 하지만 나무조 시대가 덜 열렸고 이 나무조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다 나오고 있지. 자, 슈고가 다이묘로 성장돼 있어. 둘이 감찰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잘 봐. 감찰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하나만 더 적을게. 슈고가 다이묘를 여기다 적자. 성장. 옆에도 적어놓을게. 일반적으로 슈고가 다이묘를 감찰하기를 하는데 슈고가 다이묘로 성장도 한다. 그 표현도 같이 적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막부는 유력한 다이묘와 연합하여 거의 행사했다. 둘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면은 괜찮다는 거지. 얘네 입장에서는. 원인에는 나오고 있죠. 뭐 이때 다도랑 꽃꽂이 그리고 동업조합, 상공업조합인 자라고 돼 있죠. 자의 종류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원거리 상업이 발달하더라. 대부분 이거예요. 사실은 이 막부라든지 모든 정치 체제에서 얘네 중에 약간 잘 된다 싶으면 원거리 상업, 이제 점점 멀게 갔다 오는 거죠. 거기 발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서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 무슨 난 원인의 난이 일어났고 이거 이후에 전국 시대가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였어. 맞지? 사실은 막부에서 문제를 낸다면은 가마쿠랑 무로마치를 전체 합쳐서 문제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고 사실 1파트는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하나 에도 막부 필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운다. 이제 우리는 에도 막부 필기하고 에도 막부 교재 보고 한 문제 풀면 집에 갈 수 있어. 나는 집에 가는 거야. 지금 시간이 2시거든요. 2시. 새벽 2시. 또 클럽이다. 진짜 새벽인 줄 알고 클럽이나? 벨스를 이상한 다 하죠. 자, 신 24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첫 번째 1번 성립. 에도 막부는 어떻게 성립되었습니까?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하면서부터 출발하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그래, 잠깐만.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해가지고 뭐 했는데요? 그것도 알아야지, 맞지? 우선 이거 1590년 적었죠. 그러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해서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표현이 이때 좀 잘 안 쓰죠. 이 일본 열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요? 첫 번째, 얘는 우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후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첫 번째 검지. 검지는 토지 측량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토지를 측량해서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백성들이 좀 더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재분배를 해야 되겠죠. 검지. 그리고 도수령. 도수령은 무기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혹시나 일반 농민인데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하기 시킬 수도 있고, 맞지? 세 번째, 병농분리. 병사들이 하는 것과 농경지를, 병지랑 농지를 분리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쉬울 거예요. 뭔가 육 같아 보인다. 육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건데, 통일하고 나서 결정적인 계기는 이렇게 통일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내부의 무사들의 반발, 다른 하위 무사들 반발이 너무 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누르고 통일을 한 거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막 죽이러 찾아왔다가 막 이거 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으면 생각하면서 뭐
그렇지. 임진왜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본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블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그러거든. 오, 무서워, 갑자기. 자, 무엇의 역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다툼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만났는데 껄끄럽지 않은 상태. 약간 대치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 약간 대치되는. 블로쿠 게이초. 게이초라는 것도 연호, 블로쿠 이런 거 연호거든, 연호. 게이초 12년에 뭐 은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아랫줄에다가 누가 싸워? 도요토미 히데요리랑 히데요시 아들이야. 도요토미 히데요리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둘이 싸워요. 이 전투를 우리는 가로 열고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해요. 정확히 딱 1600년이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냐 빨간색으로 도쿠가가 이겨. 그러면서 에도 막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돼. 에도 막부도 적어줘야지. 1603년부터 1868년까지. 2번 정치. 2번 정치. 무슨 체제? 막번 체제. 잠시만요. 이 막번 체제 같은 경우는 걸고 쇼군이 오히려 빛이 좀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안 그랬는데 좀 그러네. 자, 쇼군이 잠깐만. 자, 쇼군이 중앙과 지방의 직칼지를 통치하는 직칼지. 직칼지 뭐야? 직접 관할하게 되는 땅. 직칼지라고 하죠. 그 직칼지를 통치하고 다이면은 번을 통치하는 번. 왜냐면은 아까 그랬잖아. 무로마치 막부 때 많은 슈고들이 다이묘가 되기도 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이묘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이묘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이묘 세력 자체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묘라는 세력 자체의 수를 줄여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중앙 집권화를 위한 누구의 쇼군의 중앙 집권화를 위한 거고, 그 아랫줄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놓을 거야. 무가지법도 라는 게 있거든요. 그림이. 이거 바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물치가 없네. 깜짝이야. 이 무가제법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이묘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규들을 만드는 거. 또 봐라. 나 이게 왜 이리 심하지?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 좀 나아지려나? 이러면 나 혼자 빗받는 것 같잖아. 맞지? 무가제법도. 그림 잘 생긴다, 맞지? 무가제법도. 그 법규예요. 그래서 나 너무 약간 부담스러웠어. 이때 산킨 고타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상킹코타이즈는 이거야. 진짜 상킹코타이즈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거거든. 다이메들 있죠. 다이메들 자식이라든지 와이프를 중앙에다 놔둬. 중앙에다 가둬두고, 야, 다이며, 너 보고 싶으면은 네가 직접 와. 근데 생각해봐. 그 먼 거리를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왔다 갔다. 와, 이게 죽어나는 거거든. 또 가면은 가서 돈은 돈대로 써야 되지. 또 막상 가서 누구한테 그 사람 그 사람 쇼군한테 뭐라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뭐라 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상. 그럼 그 진상한테 돈 나가지. 이 사람의 짓이 아니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쇼군이 다이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야. 그리고 하나 더 알아주네. 이게 또 왜 들어간다니? 병농. 이게 너무 부서질 것 같고. 병농 분리법. 조카마치라고 하는 곳에는 주로 군사들이라든지 주로 상인들이 머무르게 되고, 그 농촌에는 농민들만 남겠죠. 농촌에는 농민들만 남게 되겠지. 또 춤춘다 봐라. 화면 보는 재미가 있어요. 나는 뭐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맞지? 쌤 얘를 한번 꺼볼까? 얘랑 갑자기 너무 어두워지나? 너무하네. 얘네 조명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은 아닌데 약간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친한 거잖아. 쌤 옛날에 쌤이 그 방송할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뒤에 조명이 있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달덩이 보름달을 만들었단 말이야, 애들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좀 내리도록 할게요. 재밌죠? 세 번째, 3번. 경제. 너네 안 재밌지? 나만 재밌지? 나만 재밌으면 돼. 이게 새벽이라 텐션이 떨어져요. 세 가지를 나눠서 볼 거야. 농업, 상업, 대외교류. 이렇게 나눠서 볼게. 첫 번째 농업. 우선 12법이 발달해. 즉 거름을 뿌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의 양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땅이 원래 이런 농사를 항상 이런 걸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땅의 양분이 다시 보충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근데 그 이제 안 기다린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바로 한다는 얘기죠. 왜? 거름 뿌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더라. 상품 작물을 재배하더라. 상공업 돼 있죠? 상업이 아니라. 쌤 안 보고 막 썼다 그래요. 이때 상공업은 도로망을 정비하는데, 그 도로망의 예시로 노란색으로 적을게. 3도, 그 다음에 5가도. 나는 이런 도로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업조합, 이런 것도 만들어. 자, 물어보자. 당나라는 아니고 명청시기 때 동업조합, 공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는 가부나카마. 가부나카마라고 합니다. 가부나카마. 자, 대외교류 갈게요. 자, 대외교류 슈인장 무역. 슈인장 무역이 뭐냐면 이거를 한자로 주인장이라고 하거든. 이 주인장이 뭐냐? 무역 허가증이야. 슈인장 무역. 그래서 이렇게 무역 허가증을 발급해서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 허가증을 막 발급해 주다 보니까 일본에 은이 남지가 않아. 왜냐면 이때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교류의 질서는 뭐야? 은이잖아. 은으로 교류하자면 은이 남는 게 없어. 어떻게? 그것도 마저 줄여야 돼. 그래서 신패라는 걸 발급해. 어쨌든 슈인장을 적고 쌤이 계속 우선 설명 좀 해줄게. 적고 나서 마저 설명 더 하자. 세곡정책. 쌤이 필요 안 할 것 같다. 그럼 마저 설명해줄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쉬인장무역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신패라는 걸 또 발급하게 돼. 그래서 완전히 제한적인 무역을 하다가 다시 신패를 이제 없애고 이제 주인장이 다시 네. 주인장 사진 없나? 여기에? 주인장 사진이 없나? 주인장 사진은 없네요. 세부정책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이때는 이미 아까 우리 1543년에 포르투갈에 들어왔다 했잖아. 네덜란드도 들어오고 포르투갈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 에스파냐 이런 애들이 뭐예요? 우리 라틴 계열이거든 얘네가. 라틴인,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어족 계열이란 말이야. 남부 유럽 사람들이죠. 막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일본에 와가지고 뭘 전파하냐면은 이때 크리스트교를 전파한단 말이야. 누가 전파하냐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또는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도 하거든. 일본식 표현으로 사비에르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와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안 된다. 해서 크리스트교를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이 나가사키에 원래 포르투갈하고 교역을 하려고 인공섬인 대지마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대지마를 갖다가 누구 주냐면 아랫줄에 하트해서 네덜란드한테 줘버려요 그냥. 왜냐면은 이 대지마라는 인공섬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은 상행일을 감독할 수 있는 관청이라든지 여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켓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포르투갈 이러니까 네덜란드한테 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는 무엇을 수용하냐? 난학이라는 걸 수용하는데 난학. 이 난학이라는 걸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난학을 수용할 때 우선 이렇게 중학교 이 난학을 수용할 때 또 괄호 열어 누가 중심에서 수용하냐면 스기타 겐타쿠라는 사람이 있어. 스기타 겐타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난항 수용하게 되고 그 책 이름이 해체신서야. 들어봤지? 해체신서. 요걸 가지고 난학을 수용하게 된다. 난학. 자,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이 아니구나. 4번 사회로 가자. 4번 사회. 자, 사회도 크게 이제 두 개 층으로 나뉘게 돼. 우리 두 줄 돼 있죠. 무사랑 존인. 존인은 사실 돈 좀 많이 번 상공업자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우선 무사들은 얘는 진짜 불쌍하다. 무사들은 월급쟁이. 불쌍해 미치겠어. 월급쟁이. 너무 불쌍해. 돌아버릴 거. 월급쟁이. 얘네는 조카마치스 거주해. 그 막부시대 가마쿠라라든지 무로마치 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이런 무사들이 힘이 꽤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조카마치에서 거주하고 존이는 도시 상공업자야. 도시 상공업자. 그래서 얘네가 중산층으로 성장을 하거든. 그래서 이 에도 막부시기의 문화가 약간 존인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 이 존인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5번의 문화가 보자. 5번의 문화에 보면은 우리 지금 두 개 다 있어. 너네는 맞지? 두 개 돼 있지. 존인 문화라고 하나 나와가 있고, 그 다음에 국학운동 여기 돼서 국학운동 맞죠? 자, 존인 문화부터 보자. 존인 문화의 대표적인 거 가부키. 중국의 명청시대 때, 특히 청나라 때 경극이 있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가부키. 그리고 우키요에라는 것도 있거든. 우키요에는 판화 같은 거예요. 판화. 잠깐 교재 65페이지 가볼래? 이거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보통은 우키요에 사진 나오는데. 난 굉장히 좀 많이 당황스럽단다 지금.
보통 우키요에 사진이 있는데 우키요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니? 뭐 그런 거예요. 우키요에 사진이 어떠냐면 바닷바람 막 치는 그런 파나 같은 파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 그리고 국학운동 같은 경우는 요거는 19세기, 18세기 누가 나만 욕하는 것 같아. 18세기고 이게 나중에 19세기에 조낭양이 운동에 영향을 줘. 요거는 우리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배우겠지만은 에도 막부에 존폐를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국학운동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사실은 일본이 이 당시에 국학운동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냐면은 고학도 있고 국학도 있고 아까 봤던 스기타 겐파쿠에 난학도 있어.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한 번 더 정리할게. 1번, 2번, 3번. 1번은 고학, 1번은 국학, 2번은 국학, 3번은 난학. 자, 1번 고학은 첫 번째 적어보자. 공맹유학으로의 회귀를 강조한다. 지금 뭐야? 성리학 다 필요 없단 거야. 성리학, 양명학 다 필요 없어. 뭐? 공맹유학으로 돌아가야 돼.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 그게 참 실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 고학이야.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토 진사이 중간점 오유소라이야. 두 번째 국학이다. 국학은 아까 봤던 내가 기억하라 했던 거 나라시대 8세기에 책 3권 기억나? 고사기, 만엽집, 일본서기. 원래 우리가 외운 순서는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이지. 그 중에서 고사기를 가지고 누가 모토리 놀이나가 죄송합니다. 모토리 놀이나가에 진짜 이 왜 이러니 모토리 놀이나가가 고사기를 연구하는 국학, 일본 국학 하면 국뽕 이런 느낌. 비속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난학은 해체신사. 이거 누구였다고? 아까 기억나지? 스기타 겐파쿠. 누구라고? 누구? 스기타 겐파쿠. 여기까지 하면 정말 잘 하고 있는 거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갑자기? 64페이지 교재부터 다시 보자. 자, 전국시대부터 자, 무로마치 막부 세력이 약화됐어. 그래서 100년간 다이묘들의 패권 쟁탈전이 전개되었어. 맞아. 자, 에도 막부 시대. 자, 도요토미 시 전국 통일했어. 그렇지. 조선 침략에서 임진왜란 실패했죠. 맞지? 무슨 가독 시켜다니? 정명가독. 다른 말로 정명향도라고 하기도 했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막번체를 수립했다. 그리고 막부의 다이묘 통제, 법규, 무슨 제법도? 무가 제법도. 자, 그리고 상킨코타이 제, 또 상킨코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실시했다. 근데 왼쪽 봐봐. 이거 좀 독특하지 않니? 우키요에 가서 설명. 목판에 새겨지게는 풍속화야. 그래서 내가 약간 활판 그런 느낌이라 했잖아. 근데 이게 모네나 고흐 등 인상파가 영향을 줬다. What the? 어떻게? 가능하지. 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일본과 교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야. 알겠지? 자, 계속 보자. 3도, 5가도. 3도는 발달하고 5가도 개설되고 동업조합인 가부나카마 조직되었다. 나오죠? 쉬인장무역, 크리스트 금지, 누구였죠? 프란시스코 하베르.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봐. 이 대지마. 요게 대지마예요. 인공섬이다. 알겠지? 나머지 병농분리, 그래서 조카마치 보면 될 것 같고 국학운동 되어있죠? 그거 보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65페이지 무가제법도 여기 남아있었구나. 보자. 제2조 다이묘와 소묘는 자신의 영지와 애도에 교대로 거주하도록 정한 바 매년 여름 4월에 참근해야 한다. 새로 성곽을 쌓는 것을 엄히 금지한다. 500석 이상의 배 건조를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를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되고, 가부키 극장.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맞지? 가부키 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마지막 애도막부 문제. 한 문제만 풀면, 우리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 71페이지 4번 문제거든, 얘들아. 71페이지 4번 문제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시작. 자, 타이머 끝났고 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다음 그림에 나타난 제도를 실시한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는 문제야. 보자. 이거 뭐야? 다이묘들이 지금 애도를 향해 가고 있어. 무슨 제도 때문에? 산긴 고타이제 때문에, 맞지? 자, 기억 보자. 감한무역을, 어쨌든 가기 전에 오늘 왜 이러지? 무슨 막부? 애도 막부죠? 기억부터 보자. 감한무역을 실시할 경제가 안정되었어? 감한무역. 무로마치 막부랑 명나라 사이의 교역이죠. 자, 니은 가부키와 우키요에 등 조니문화, 조니는 도시 상공업자층이라고 했어, 맞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티은 중앙집권적 봉건 체제인 막권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 마지막 리을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싸 오니네 난 1467년부터 77년까지였고, 오니네 난은 무슨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여기까지 해서 일본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 3주차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4주차부터는 넘겨봐. 서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의 3단원입니다. 벌써 3단원이요? 정말 빨리 가고 있지. 우리 중간에 문제들 다 패스하고 넘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요 파트도 우리 앞부분 여기 있는 문제 안 푼 것도 쌤이 해설해주기로 했으니까, 네, 기다리세요. 쌤이 빨리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4주차 때 보도록 할게요.